하나의 뼈가 되는 건데, 자, 요 세 가지 뼈가 모아지는 요 부분, 여기를 절구라고 합니다. 절구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퇴골에, 그러니까 넉다리뼈의 머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요 고관절을 만드는 위치가 여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엉덩관절은 넉다리뼈 머리에 동그란 거, 이렇게 동그랗죠? 넉다리뼈 머리가 동그랗게 돼 있고, 이 동그란 머리가 여기 구멍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들어맞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구는 소켓에 해당한다. 그래서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공이랑 절구가 이렇게 만나는 관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공이랑 절구처럼 되어 있는 관절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어디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그렇죠? 네, 맞아요. 어깨 윗팔뼈 보면 윗팔뼈 머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매질매질하게 돼 있죠. 그죠? 얘도 매질매질하게 돼 있죠, 머리가.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작긴 하지만 크진 않지만 여기도 보시면 약간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죠? 움푹하게. 그래서 여기는 약간 얹어져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밑에 있는 요 관절 오목이 이렇게 얕기 때문에, 조그맣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얹어져 있는 형태로 돼 있지만, 요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쏙 박혀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자, 두 개가 형태는 같은 형태인데 이제 크기의 차이죠. 잘 들어맞아 있느냐 아니면 약간 좀 과하게 좀 커져 있느냐의 차이라서 움직임의 방향은 동일해요. 관절 모양에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관절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되게 잘 나타나요. 어떤 방향으로도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회전도 되고, 뭐 굽힌 편, 벌린 모음, 내회전, 외회전 다 돼요. 다 되는데, 자, 우리 어깨 같은 경우는 그 관절 오목 자체가 작고 이 머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깨 관절은.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대신에 이제 가동성, 움직임이 큰 거죠.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다치기가 쉽죠. 네. 자, 근데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절구 안에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는 같기 때문에 움직임의 방향은 어깨관절과 동일은 한데, 자, 고관절, 엉덩관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움직임이 많아야 되는 것도 있고, 체중을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도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관절처럼 움직임이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보면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안정성을 선택을 할 거면 움직임이 떨어지고요. 움직임을 선택을 할 거면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안정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움직임을 조금 버리고 안정성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양 자체는 더 적어요. 어깨관절보다. 움직임 방향은 동일하지만, 움직임의 가지수는 동일하지만 움직임의 양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어깨관절을 다 올리는 게 몇 도예요? 180도가 최대 범위죠. 그죠? 정상 범위가 180도죠. 근데 고관절 180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좀 희한하겠죠. 그렇죠? 무용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할 텐데 180도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 모양이 그렇게 움직일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체중이 이 엉덩관절을 통해서 이 상체 체중이 다리로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깨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관절 자체에서 이제 인대가 이 관절의 그 불안정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바깥쪽에서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인대들이 바깥쪽에서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관절 자체 안쪽에서도 이렇게 인대로 또 보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튼튼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 아니다? 튼튼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뭐라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관절이죠.
그래서 어깨는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막 장난으로 어깨 빠진 것 같으면서 들어갔어 이렇게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다리 빠진 것 같으면서 뒤집어 놓는 거 봤어요? 그죠? 얘는 잘 안 빠져요. 만약에 빠지면 그냥 들고 병원 가셔야 돼요. 얘는. 그리고 뭐 어지간히 이렇게 뭐 장난쳐서 이렇게 잘 다치지 않아요. 뭐 사고 여기서 다치는 경우가 있죠. 교통사고 팍 찧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는 그냥 뭐 생활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빠지는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이 절구 안쪽에서 보시면 이 안에 반달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반달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중이 이렇게 실리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죠. 절구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체중이 실리면 절구의 어느 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려요? 위, 옆에, 아래? 그렇죠. 위에 많이 실리죠. 그래서 이 위쪽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패드 역할을 하는 게 추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매끄럽게 움직이면서도 잘 충격을 흡수해주기 위해서 반달면이라고 하는 게 안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넉다리뼈는 굉장히 크죠. 크고 길죠. 그리고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넉다리뼈는 큰 크기랑 강도에도 불구하고 잘 부러질 수 있는 뼈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자, 골절 양상은 흔히 나이, 건강과 관련이 많아요. 자, 우리 뼈가 약해지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예요? 골다공증, 그렇죠? 골다공증. 앞에서 뼈 할 때 골다공증 했었죠? 그렇죠? 네, 서울 올라가면 물어봐야겠어요.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 골다공증은 우리 뼈에서 봤을 때 뼈 안쪽은 스펀지처럼 되어 있었죠. 그죠? 네, 스펀지처럼 되어 있죠.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네, 나이가 들면서 안쪽에 있는 영양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 구멍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골다공증이 발생이 되면서 뼈의強도가 떨어져요. 단단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작은 충격에도 잘 골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게 걸어가다가 주저앉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한글 용어로는 뼈 엉성증이라고 해요. 자, 넉다리뼈의 목이 우리 뼈 중에서 넉다리뼈 중에서 가장 잘 부러지는 부분이 넉다리뼈의 목 부분인데,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무릎이 이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체중이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체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위에서 받는 체중은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렇죠. 골반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중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눌려지는 체중은 안쪽으로 받치고 있고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체중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만나지가 않잖아요, 힘이.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단단하겠죠. 그렇죠?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상태가 일자로 만나게 되면 되게 단단하겠죠. 근데 비껴져서 가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서 되게 비틀어지는 힘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세요? 뼈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목 부분이 잘 골절이 된다. 자,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잘 부러질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잘 움직이려고. 자,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기역자로 안 돼 있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움직이는 폭 자체가 좁아져요.
그래서 그만큼 바깥쪽으로 뺀 상태로 움직여져야지 걸리는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움직임에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움직임이 잘 되려면 안정성을 포기를 해야 되겠고, 아니, 안정성이 잘 되려면 움직임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골반 쪽에 있는 엄지결절인데 보시면 그 부분은 움직임이 많이 없다, 거의 없거나 혹은 있어봐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되게 작은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안정성이 되게 큰 거고, 요 고관절 같은 경우, 엉덩관절 같은 경우는 안정성도 반, 움직임도 반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움직임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은 안정성은 어느 정도 이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넙다리뼈는 이런 형태의 골절이 잘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관절 다치시면 얼마 안 남으셨겠구나 하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옛날 사람인가 봐요.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관절을 다치면 이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떨어져요. 그죠? 몸에서 세포를 만들어내고 파괴하고 이게 순환이 빨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만들어지는 게 더 많아요. 파괴되는 것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파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생성이 더 늦어져요. 그러면 회복되려면 빨리빨리 만들어내고 나쁜 물질들을 빨리 파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더디다 보니까 잘 안 붙는 거죠, 뼈가. 근데 고관절을 다치면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걷겠죠. 그러면은 활동량이 떨어지니까 몸에서 에너지를 막 먹는 거를 소화를 다 못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고프죠. 그러면 배가 안 고프서 이제 안 먹기 시작을 하면은 몸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에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인 분들이 고관절을 다치면 활동량이 떨어지면서 수명이 되게 다 많이 낮춘대요. 그래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세요. 단 너무 무리되는 동작 말고, 그러니까 노동 말고 진짜 정말 많이 움직이고 건강하게 잘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수명도 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넙다리뼈가 골절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 붙을 때까지. 자, 우리 다리 쪽에서 보면은 다른 부분이랑 다른 뼈가 하나가 있어요. 무릎뼈라고 하는 거죠. 슬개골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시겠죠. 자, 슬개골 모양을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지죠, 슬개골. 만지시죠? 만지면 되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매질매질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또 빼내서 안쪽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뼈가 가운데 아까 이제 그 윤기 사이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이 파여진 라인에서 그대로 아래로 위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V자 형태로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보이죠? 이거 그냥 계속 보셔도 돼요. 네. 이거 만진다고 제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계속 보셔도 돼요. 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무릎뼈 같은 경우는 넙다리 네갈레근이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펼 때, 발로 찰 때 쓰는 이 근육이 넙다리 네갈레근이고요. 이 넙다리 네갈레근의 힘줄 속에 파묻혀져 있어요. 넙다리 네갈레근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힘줄로 해서 모여요. 그리고 힘줄이 쭉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사탕처럼 쌓여져 있어요. 봉지 사탕이 이렇게 풀어서 먹는 그런 것처럼 안쪽에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여기 속에서. 자, 그래서 무릎뼈에 여기 뒤에 관절면은 4에서 5cm 정도의 굉장히 두꺼운 연골로 감싸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힘을 낼 수 있는 근육 중에서 근육이 가장 큰 게 허벅지 앞에 근육이에요. 이 근육. 네, 이 근육이 굉장히 되게 강한 근육인데, 자, 우리가 다리를 체중을 싣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죠. 그죠?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이 슬개골, 무릎뼈 같은 경우 우리가 다리를 구부릴 때는 아래로 내려가고 다리를 펼 때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자, 이 근육이 당기면 이렇게 당겨져요. 그죠? 당겨지게 되면서 얘를 이렇게 누르는 힘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누른 상태에서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지면 마찰이 엄청 심하겠죠. 꽉 눌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잘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달아지는 거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이게 두껍게 연골이 이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릎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내려와서 이제 정강뼈랑 종아리뼈를 볼게요. 정강뼈는 우리 팔에서 보면은 요거 있었죠. 여기 뼈 두 개 있었죠. 네, 요게 이제 우리가 잘 먹는 윙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뼈가 두 개가 있죠. 자, 이 뼈 뭐예요? 요 뼈. 요거 노뼈예요. 잡뼈. 자, 그럼 요건 뭐예요? 목뼈. 요거 노뼈. 요거는 잡뼈. 그죠? 네, 노뼈, 잡뼈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큰 게 정강뼈, 작은 게 종아리뼈. 네. 큰 게 정강뼈, 작은 게 종아리뼈입니다. 자, 정강뼈는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뼈로 되어 있어요.